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관가에 고하겠소. 마을 한복판에서 노인을 몰아세우던 날, 말을 탄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송태일을 모신 집이 어디요?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가 갈대밭에 누군가 버려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멀리서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럴 만한 일이겠거니 했다. 그 시절 흔한 일이었다. 박씨, 과부가 그곳을 지나간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는 강가에 나무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몸집이 큰 사람이었다. 키도 컸고 어깨도 넓었다. 장정들도 그를 보면 비키곤 했다. 갈대밭 모퉁이를 돌아가다 박씨는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노인이었다. 흰 머리가 흙바닥에 눌려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박씨는 한참을 섰다가 다가갔다. 살아있소? 노인이 눈을 떴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박씨는 허리를 굽혀 노인을 일으켰다. 그리고 업었다. 노인은 가벼웠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또 뭘 주워오는 거야.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주제에 쓸데없는 짓만 해. 박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는 그냥 걸어갔다. 집에 도착해 노인을 방에 눕혔다. 물을 떠다 입에 대주고 죽을 쑤어 먹였다. 노인은 사흘간 앓았고 나흘째 되어서야 말을 했다. 이름이 무엇이오? 송이라 하오. 어디서 왔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씨도 더 묻지 않았다. 노인은 그렇게 박씨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을 일으켰고 보름이 지나자 마당을 쓸었다. 한 달이 지나자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박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노인도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다쳤다. 넘어져서 팔이 어긋났다. 아이 어미가 울며 돌아다녔지만 마을에 의원은 없었다. 읍내까지는 반나절 길이었다. 노인이 나섰다. 내가 볼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노인은 아이의 팔을 만져보더니 한 번에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아이가 울음을 멈췄다. 어떻게 한 거요? 옛날에 배웠소.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배가 아프다. 노인은 그들을 보고 약초를 캐거나 침을 놓았다. 박씨는 그런 노인을 보며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맙다며 쌀이나 나무를 가져왔다. 박씨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던 중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노인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던데 성만 송씨라고 했지 본명도 안 밝혔다더라. 혹시 죄를 짓고 도망친 것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이장이 박씨를 찾아왔다. 박씨, 저 노인 신원을 밝혀야겠소. 왜 그래야 하오? 마을이 불안해하고 있소. 만약 도망친 죄인이라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소.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장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장이 노인을 불렀다. 송 어른, 어디서 오셨는지 밝혀야겠소.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역시 숨길 일이 있는 것 아니오? 죄인이 분명하오. 그때 한 사내가 나섰다. 저 사람 본 적이 있소. 3년 전 읍내 장터에서 봤는데 관복을 입고 있었소. 사람들이 술렁였다. 관복? 그렇다면 벼슬아치였단 말이오? 벼슬아치가 왜 강가에 버려졌겠소? 필시 역모나 횡령을 한 것이오.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송 어른,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관가에 고할 수밖에 없소.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씨가 앞으로 나섰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마을 사람들 아픈 것 고쳐주고 아이들 돌봐주었소. 그것이 죄요? 박씨, 당신이야 사정이 있어 데려왔겠지만 우리는 다르오.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는 입을 다물었다.
이장이 사람을 보내 관가에 알렸다. 사흘 뒤 관졸 둘이 찾아왔다. 송노인을 데려가겠소. 노인이 일어섰다. 박씨가 노인의 팔을 잡았다. 가지 마시오. 괜찮소.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관졸들이 노인을 끌고 갔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박씨만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박씨는 밥을 지었다. 습관처럼 두 그릇을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다. 마루 끝에 노인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사람의 숨소리가 사라진 집은 생각보다 더 넓었다. 다음 날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다. 관아에서 호되게 문초했다더라. 역시 뭔가 숨긴 게 있었던 게지. 박씨도 괜히 엮인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박씨를 슬쩍 피했다. 인사를 건네던 이들도 눈을 돌렸다. 사흘째 되던 날 박씨는 장롱을 열었다. 노인이 남기고 간 약첩 하나가 있었다. 아이 팔을 고쳐준 날, 허리 아픈 노파를 돌봐준 날, 그때마다 남은 약재를 말려 묶어둔 것이었다. 박씨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다. 열흘이 지났다. 마을은 점점 노인을 잊어가는 듯했다. 누군가는 관가에서 죄를 인정했다더라는 말까지 흘렸다. 그날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마을 어귀로 말을 탄 사람들이 들어왔다. 관복을 입은 자들이었다. 앞장선 중년 남자의 얼굴에는 서두름이 묻어 있었다. 그가 말을 멈추고 물었다. 이 마을에 송어른을 모셨다 들었소.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송아무개 말이오? 그분을 어디로 보냈소? 이장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관가로 데려갔소만 무슨 일입니까? 중년 남자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우리가 오래 찾던 분이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찾던 분이라니 누구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태의원 정삼품 송태희시오.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왜 강가에 격리 마을에서 나오실 때 도적들에게 습격당하셨소? 옷을 빼앗기고 버려지셨다고 하오. 중년 남자가 박씨의 집을 찾아갔다. 박씨가 문을 열었다. 송어른을 찾소? 관가에 계시오.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갚겠소.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데려오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중년 남자는 관가로 갔다. 그날 저녁 노인이 돌아왔다.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엎드렸다. 송태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노인은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박씨에게 걸어갔다. 내가 신세를 졌소. 별것 아니었소.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함께 가시겠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가 좋소. 노인이 웃었다. 그럴 줄 알았소. 노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자 몇 냥과 종이 한 장이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 치료한 값이오. 그리고 이것은 노인이 종이를 내밀었다. 내 도장이 찍힌 증서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내 이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혹시라도 필요하면 쓰시오. 박씨가 받아들었다. 고맙소. 노인은 그날 밤 마을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길 끝까지 배웅했다. 노인이 떠나고 마을은 다시 평범해졌다. 이장이 박씨를 찾아와 사과했다. 미안하오. 뱃소. 그런데 박씨, 한양 가시지 않아도 되었소? 여기서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게 좋소. 이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박씨답소. 박씨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밥을 지었다. 노인이 준 증서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몇 년 뒤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관에서 구호미를 내렸는데 박씨의 집에만 특별히 2배가 왔다. 이장이 물었다. 박씨, 무슨 연줄이 있소?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구호미를 받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남았다.